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68번째, 2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씩 듣고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오늘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자원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글자를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열람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쭉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본다. 쭉 보지만 완전히 대강대강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하면서 살펴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열람이라고 얘기하고 열람하다 라고 동사로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람하는 곳을 주로 열람실 이런 말도 쓰고 있죠. 도서관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글자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3급 배정 한자이고요. 볼 열자입니다. 열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허시는 보통 이 안쪽에 있는 것, 이 글자가 발음을 담당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문 같은 경우는 뜻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와 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허신의 설문회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신의 설문회자를 맹신해서도 안 되겠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뭘 갖추죠? 산까지 같은 것을 그렇죠? 아니면 수량을 갖추어서 문 안쪽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문자 겉에 문문자가 이렇게 그렇죠? 덮여 있죠. 문문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설인데 이게 기쁠 열자도 됩니다. 기쁠 열자는 보통은 마음심에 이 바꿀 태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열자나 이 설자나 발음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열으로 읽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설자의 간략된 형태가 이 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설자에서 말씀어는 빠지지만 그렇죠? 간략화된 형태죠. 이 글자 기쁠 태도 되고 바꿀 태도 됩니다. 자, 이 글자가 음을 나타내고 이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일단 되는데 그게 왜 보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뒤에 보면 단옥제가 줄을 달기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무언가 아주 와닿지는 않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기쁠 태라고도 읽지만 이걸 열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이 글자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 팔자 주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눈썹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눈이 있고 여기 팔자 주름이 있고 이렇게 크게 웃는 거죠. 이렇게 코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웃는 이 모양을 본땄다. 이 어진 사람 인자는 다리니까 입이 이렇게 크게 웃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좀 말이 안 되나요? 이런 사람을 본땄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바꾸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주역의 영향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이것 자체가 기쁘다의 뜻이었는데 이게 바꾸다의 뜻으로 바뀌면서 옆에 마음 심자가 붙었죠. 그러면서 이게 기쁠 열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락이니 그렇죠? 기쁘다의 뜻이에요. 희열이니 할 때 모두 이 한자를 쓰죠. 연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즐거울 낙자니까 그 안에 그 낙자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락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기쁜 마음을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고 이것이 뜻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보다의 뜻에 그렇죠? 문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옥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례를 보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주에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전쟁에 출병하기 전에 아니면 전쟁 중에 아니면 군대를 보통 우리가 사열한다고 얘기하죠. 그 사열한다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열자에 사열을 이렇게 보통 쓰는데 군대의 말이나 군사, 그렇죠? 아니면 마차가 제대로 있는지 문 앞에서 아니면 사당 앞에서 이렇게 쭉 늘여놓고 맞는지 살펴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문문자가 과연 왜 여기에 있는지 뭐 언덕에서 살펴봐도 되고, 그렇죠? 이 뭐 군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열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 문 앞에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쪽의 이 자원풀이에 따르면 이게 예전에 사당에서 뭔가 이렇게 숫자가 맞는지를 앞에서 이렇게 그죠? 살펴보았다. 약간 그 제사의 의미도 있겠죠.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마차는 몇 대고 그다음에 말은 몇 마리고 뭐 사람 너무 많았으니까 다 세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열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열식이니 아니면 열병이니 이런 말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군대 용어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대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볼열의 열자가 문문자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왜 열로 돼 있고 군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무슨 검열 이런 것도 얘기하죠. 검열도 원래 자체는 검수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검열이라는 단어도 요즘에는 꼭 군사용어로 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원래는 뭐 열병이라든가 열병식이라든가 사열이라든가 검열 같은 경우는 다 예전에 군대에서 마와 차마를 거마를 살펴보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문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불명확하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볼 열자에는 그런 한자들이 숨어 있다. 자, 두 번째 것은 볼 남자입니다. 볼 남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4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허신은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좀 허무하게도 볼 관자를 얘기합니다. 볼 관자도 재밌습니다. 이게 황새 관자예요. 황새의 그 눈썹 같은 것이 있고 눈이 아주 크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꼬리 같은 게 몸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볼 견자까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눈이 크게 있으니까 큰 눈을 뜨고 본다. 눈을 더 이렇게 더한 거죠. 어쨌든 볼 관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 견자의 뜻을 따르고 위에 있는 것이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볼 감자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니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 감자도 사실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몇 번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눈을 크게 부각한 겁니다. 신하 신자이지만 눈이 이렇게 큰 그렇죠? 뭔가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은 사람이 물을 이렇게 굽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전에 그릇 명자죠. 그 청동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세숫대야를 아래쪽으로 큰 눈으로 살펴보면서 본인을 비춰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감자도 관자도 되고 감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울 감자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분화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보다라는 뜻의 감자로 바뀌면서 원래는 거울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거울. 근데 이렇게 그 물에 비치는 것처럼 반사되는 그런 금속으로 예전에 청동이죠. 구리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무언가 물이 없어도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것 하면서 쇠금이 왼쪽에 붙으면서 거울 감자가 새로 탄생하게 됐죠. 자, 그래서 단옥제 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걸 해야겠네요. 허신의 설문의자 보시면 그래서 볼 견자도 뜻을 따르고 위에 쪽에 있는 약간 간략화된 볼 감자도 뜻을 따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자는 역시 또한 이거 또 역자죠. 뭐 겨드랑이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또한 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람, 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음을 나타내는 볼 수 있으니까 얘는 회의자도 되고 형성자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단옥제의 줄을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이라는 거는 나를 통해서 그렇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사실은 뭐 눈으로 비춰 보는 것이고 이건 대야지만 그다음에 볼 견자도 있으니까 얘는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볼 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눈도 있고요. 여기 보면 신하 신자에도 이 큰 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볼 견자에도 보시면 이게 눈이 큰 사람 이렇게 큰 눈이 발을 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 둘, 세 개나 있는 셈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보기에 그런 한자로 탄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람이나 비슷하다. 하나는 황새의 어떤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하나는 아주 구부려서 그 세숫대야를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에서 또 볼견자가 넣어서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의미가. 그래서 볼 남자가 꽤나 복잡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열람이라는 이 한자어는 당나라의 원진이 쓴 이 장 이것도 이렇게 문서죠. 이 윗사람에게 내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나 생각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위로 그렇죠?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거기에도 나타날 만큼 예전부터 열람이라는 말은 아주 예전부터 자주 사용된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열자였죠. 볼 열자입니다. 근데 볼 열자에 보시면 재미있게도 볼 람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나 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볼 관자나 다 서로 두루두루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 열자이고요. 자, 아래쪽은 좀 복잡하지만 볼 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급 배정 한자이고 볼 견자가 붓으로 되어 있고요. 총 21획이네요. 자, 일단 볼 감자의 약간 단축형 모양부터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볼 남자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남 하면 둘 다 보다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그래도 조사하면서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정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열람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책이나 문서 따위를 쭉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 주로 책이나 문서 따위죠. 예전 같은 경우면 숫자가 맞는지 거마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군사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책과 문서를 훑어보는 걸 얘기하죠.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북한 관련 서적은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보통 책을 많이 열람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료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열람하다를 넣어서 동사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뭐뭐을의 형태로 쓰여서 책이나 문서 따위를 쭉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다라고 동사가 됩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참고 서적을 열람했다. 그냥 보았다 해도 되는데 좀 문어체 형식이죠. 그러면서 그냥 보는 것보단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는 것을 열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구청이란 곳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 대장을 열람할 수가 없었네 라는 예문도
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람하다, 열람, 뭐 명사와 동사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열람이란 말을 조선 왕조실록에서 찾아보았더니 네, 원문으로만 28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네, 예전에 당나라 시절부터 문헌이 검색이 되었으니 열람이라는 용어는 꽤나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문이 많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한중일 삼국이 현재까지 쓰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어떤 일종의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신문 기사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1926년 동아일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계인의 열람, 평양선거 인명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열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람자를 보시면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한일자로 쓰지 않고 이 부분을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뭐 상관없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든요. 자, 두 번째 신문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통반장이 명부 열람 계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몽, 명부 다 한자지만 통반장하고 열람까지만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통반장이라는 거는 몇 통, 몇 반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도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을 총괄하는 자가 통장이고 몇 통, 몇 반 할 때 반을 총괄하는 사람이 반장이니까 통장과 반장을 아울러 통반장이라고 예전에 한참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일종의 행정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열람이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열람 그대로 쓰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간화자라고 혹은 간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람을 열람이라고 읽지는 않고 위에란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위에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쓰시는 걸 보면 문문자는 이렇게 문문자로 써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요. 이 기쁠 태자, 바꿀 태자도 8팔자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약간 화난 사람 눈썹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쓰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람자는 더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조개 볼 견자, 뭐 조개 패자도 그렇지만 볼 견자를 이렇게 쓴다는 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왼쪽에는 신하신동이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눈목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볼 견자는 이렇게 많은 획이 줄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중국 본토 대륙을 가시면 열람 이렇게 말도 위에란에서 이런 문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란资料 하면 자료를 열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열독이란 말을 아주 많이 지금 쓰지는 않는데 열독이라고 하면 뭐 열독률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열독률이 할 때 열독이 그 뜨겁게 익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열독이란 말에 그 뜨거울 열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뜨거울 열자에 읽을 독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열독자, 구독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 열자를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죠. 그래서 열독률 1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1위에다가 뜨거울 열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열독이라고 쓰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주로 영어에서 reading이라고 얘기하죠. read. 이것을 제대로 읽는다고 해서 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열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좀 발음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에 두 자즈라고 하면 잡지란 말도 상당히 줄였죠. 자즈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즈. 그래서 잡지를 열독하다, 읽다, 읽는다 이런 뜻으로 위에 두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열독. 자, 중국의 경우를 보았으니 일본의 경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에츠랑
해가지고 열람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군요. 오랜만에 다시 또 한중일 삼국의 한자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쁠 태, 바꿀 태자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이것은 쓰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람자, 볼 람자도 비슷한가? 라고 봤더니 뭐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 눈 목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 싹 빼가지고 눈 목자가 3개나 필요 없다고는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나, 그렇죠? 총 하나, 둘, 3개나 있는, 그렇죠? 눈이 3개나 있는 아주 특이한 글자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하나씩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은 뭐 에츠랑이니까 열람하고 좀 비슷하네요. 참고로 일본에도 열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에츠도크라고 해서 독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열독이란 말 우리도 사실 쓰지만 거의 쓰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료오 에츠란스루라고 하면 자료를 열람하다라고 해서 우리말의 어떤 문법 사항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표현, 의역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read 아니면 look 이렇게 보통 read 정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대충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쑥 훑어보는 것은 brows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browsing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보통 그 인터넷 이 서핑을 할 때, 웹 서핑을 할 때 보통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크롬 같은 거 보통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통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쭉 살펴보는 열람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peruse라는 말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도 열람이나 열독이란 말이 어려운 걸 보아서는 개인적으로는 peruse입니다. 뭐랄까 read보다는 훨씬 더 정독, 숙독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람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문어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의 peruse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중일 삼국이 열람, 유엘란, 에츠랑 해서 같은 글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쓰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68번째 컨텐츠는 볼 열자에 볼 남자가 결합된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68번 컨텐츠부터는 뭐 표제, 그죠? 썸네일도 좀 바꿔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배경도 좀 바꿔보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어두워졌지만, 흰색 글씨가 조금 더 좀 잘 부각되어서 보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여 바꿔보았는데, 마음에 드실지, 적응은 잘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최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